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옵션 만기일 퇴근길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타이틀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무난한 옵션 만기일이었다. 굉장히 무난했죠. 코스피 지수 정확하게 보합권으로 끝났고 코스닥 지수가 좀 올라갔죠. 네, 옵션 만기일은 코스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옵션 만기일은 코스닥하고 상관이 없다. 이게 옵션 만기일이 뭘까요? 이거 질문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주식은 상장 폐지 당하지 않으면 계속 거래가 가능하죠. 가능한 상품이죠. 옵션 그리고 선물, 이런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말하는 선물 옵션은 그 지수 선물 옵션이에요. 코스피 지수. 제가 말하는 선물 옵션은 코스피 지수를 연동하는 옵션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코스피 지수를 말합니다. 거래소 지수. 그래서 이놈은 상장 폐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해진 기간까지만 매매가 가능하다. 즉 없어지는 상품. 정확하게 약속된 날 없어져요. 그게 언제냐? 선물의 경우는 3, 6, 9, 12 딱 분기별로 한 번씩 없어지죠. 만기일이 있다. 두 번째 목요일 없어지는 날을 만기일이라고 해요. 옵션의 경우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이다. 그래서 오늘이 4월의 두 번째 목요일이죠. 그래서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옵션이라는 상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선물과 옵션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은 나중에 따로 해드릴게요. 이거는 따로 빼서 해도 한두 시간 해도 모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만기일이라는 게 이렇게 없어지는 날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3, 6, 9, 12월에는 매월 있는데 3, 6, 9, 12월에는 선물도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뭐 상승 포지션, 하락 포지션을 만들어 놨으면은 내가 올라가는 상승 포지션을 만들어 놨어. 상승 포지션, 이 주가가 상승하면 여러분들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이죠. 상승하면은 수익인 포지션이에요. 그러면은 올라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기 자신의 돈으로. 상승하면 수익이니까. 반대로 하락하면 수익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락하면 수익이면은 주가를 내리려고 힘을 쓰겠죠.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맞붙게 됩니다. 자,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들은 이제 뭐 많이 올라가도 좋을 것 같은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올라가는 게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이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서로 그냥 타협을 보지 않았느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밀리지도 않았고 올라가지도 않았죠. 장중에 조금 하락폭에 있다가 이제 기다렸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무난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무난한 옵션 만기일이다. 지수도 안정적이고 크게 뭐 들쑥날쑥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는 제가 볼 땐 요 수급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변신 중이다. 이거를 제가 4월 내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미국 시장을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강합니다. 26,100포인트 여기를 돌파해 여기가 기존에도 1차 목표치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돌파하려면은 필요한 건 뭐다? 미중 무역 협상. 이게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되면은 가능성이 있다. 혹은 거의 됐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선반영해서 돌파시킬 수는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이걸 12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수권에 대해서 저항이라고 말씀드리고, 그쵸? 12월 초부터 똑같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반년 되겠네요. 자, 반년 안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6,100포인트를 돌파하는 이 구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합의안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제가 26,100포인트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 역시나 잘 지켜줬습니다. 다우지수가 약보합 정도 안쪽만 있으면은 큰 하락만 없으면 괜찮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오늘도 보합권은 유지를 해줬다. 강보합권으로. 그래서 미중시는 해줄 걸 다 해준 게 아닌가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나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워낙 세서 얘는 추세를 만들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잖아요. 예, 추세를 만들어서 멋지게 날아가고 있다. 그래서 좀 조정을 받아도 요 한 7,800포인트 요 구간까지는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얘는 뭐 어제도 세고 뭐 계속 셉니다. 계속 강력한 큰 조정 없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아직도 저항을 돌파를 못했어요. 이 구간이 이렇게 제가 표시해드린 이 구간이 2220에서 30 사이 되는 요 구간이 미국으로 치면 26,100포인트 말씀드린 요 구간에 해당된다. 저항을 돌파해야 되는데 우리는 돌파를 못했어. 미국은 위에서 이러고 놀고 있잖아요. 위에서 한번 돌파한 다음에 딱 꺾여서 여기 지지력 테스트 받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약해요. 코스피가. 왜 약하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외국인들이 오늘 주식 3천억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2천억대 정도는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역시나 오늘도 3천억 정도 3,200억 매수했다. 코스닥은 크게 의미 없다고 했어요. 옵션 만기일에는. 하지만 코스닥이 좋아지는 거에는 의미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좋았다. 오늘은 코스닥이 좋았고 뭐 연기금도 뭐 양호하게 일부 매수를 했다 보시면 되고, 자, 만기일이니까 옵션을 봐야겠죠. 자, 콜옵션 매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올라가면은 좋은 포지션이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하락하지 않으면은 되는 거예요. 올라가도 좋고 그냥 횡보만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하락하면 손실이야, 손실. 내려가면 손실이 나는 포지션이고, 얘는 콜옵션은 상승하면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적어드릴까요? 한번 다시. 자, 외국인 포지션이 지금 주식을 매수했다. 그렇죠? 그리고 옵션에서 콜옵션은 매수했다. 이거는 상승하면 수익 나는 포지션. 풋옵션 매도. 요거는 하락하면 손실이 난다. 이런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아, 난 이거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얘네가 상승하면 수익이 나고 하락하면 손실 나는 걸 갖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앞으로 하락하면 안 되겠죠. 절대. 상승하는 게 유리하겠죠. 아, 외국인들은 올라가면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구나. 주식도 샀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콜옵션, 풋옵션 이거 다 빼고 요렇게만 보자고요. 주식 매수했어. 여러분 주식 샀으면은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옵션이라는 파생 상품에서도 상승해야 수익 나는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고 하락하면 손실이 나는 포지션을 갖고 있어. 그럼 얘네는 밑으로 내려가면은 주식 손실, 옵션 손실 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려가면 안 되겠죠?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더 큰 자금으로 운영을 하니까 얘네가 드리블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 포지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주식하고 옵션은 다 좋아. 근데 선물 만개역이면은 대량 매도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맞는 말씀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만개역이면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최근 4월에만 외국인들이 3만 계약 이상 샀다 말씀을 드렸죠. 선물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만 계약 매도했는데 4월 1일부터 11일까지 보시면은 7천 계약, 뭐 3천 계약, 5천, 6,800, 2천 쭈쭈 해가지고 32,000 계약 샀던 거에서 32,700계약 정도 샀던 거에서 1,500계약 정리한 거예요. 500계약. 그럼 이 구간에, 자 보세요. 그럼 이 구간의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이날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이만큼 올라왔어. 이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어. 그러면은 만계약 정도 수익 실현할 수 있지 않나요? 요 이틀 산 거 처음에 4월 1일, 2일 산 거. 요 정도에서 산 거는 수익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짧게 챙겨놓고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올라가면은 조금이라도 수익 챙겨놓고 보고 싶잖아요. 안정적으로. 요 정도로 저는 보고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네가 선물 같은 경우 옵션 상승 포지션. 근데 선물이 하락 포지션인데 이거는 수익 청산한 정도로 저는 보고 있다. 이 정도 개념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만계약 매도를 하면은 선물을 찍어 누르면 지수가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오늘 지수 별로 안 좋았죠. 계속 밑에 쪽에서 움직였잖아요. 하락폭 키웠다 줄였다 하면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2220포인트를 어제 돌파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장중에 지지력 테스트를 했고 그리고 주식을 샀죠. 주식을 매수. 자 보세요. 주식이 이 위에서 사는 거랑 요 밑에서 사는 거랑 비교하면 밑에가 더 싸겠죠. 저렴하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저렴하게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주식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선물 옵션은 없어지는 상품이다라고 했죠. 만기일이 있어서 없어지니까 길게 끌고는 못 가요. 옵션은 길어봐야 한 달, 선물은 길어봐야 세 달이란 말이야. 지금부터 선물은 사봤자 6월에 만기니까 두 달밖에 못 끌고 가잖아. 주식은 상장 폐지 안 닿으면 계속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주식을 싸게 여기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포지션 좋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번 달 돼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2조 가까이 샀어요. 벌써 1조 8천억 샀죠. 의미가 있어요. 1조 8천억. 조 단위가 되면은 의미가 생기는 거겠죠. 조 단위가 되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근데 2조나 가까이 벌써 매수를 했다. 내일도 만약에 뭐 보통 2천억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일도 2천억 정도 전후 매수하게 되면 이거 2조 되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4월 달에만이요. 4월 달에만. 아직 2주가 안 됐잖아요. 네, 초부터 해서. 그렇죠? 의미가 있는 금액을 매수를 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인은 상승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승하면은 뭐 옵션으로 좀 더 수익 보지 뭐 이 정도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은 외인과 기관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못 올라가는 게 좀 유리한 하락을 뭐 엄청나게 한다기보다는 상승하지 않는 정도를 보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타협은 그냥 보합으로 타협을 본 것 같아요. 외국인도 어차피 올라오면서 수익 많이 받고 기관도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니까 요 정도로 타협을 본 상태에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죠. 그 기계가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건데 보시면은 동시효과의 마감에 빨간색 요 차익거래 요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거가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죠. 보시면은 마감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매도가 나왔잖아요. 보이시죠? 이거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매도가 쭉 나왔다. 요거 자체는 만기일에 이제 출회될 물량이 있는데 동시효과에 소화를 한 거예요. 동시효과에 소화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포지션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받아갔다. 다시 요거 보여드릴게요. 가면은 요 밑에 코스피 딱 보면은 외국인들이 동시효과의 물량을 받아갔죠. 기관이 녹색이 기관이에요. 기관이 동시효과에 이만큼의 물량을 내놨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죠. 기존에 동시효과 딱 오기 전까지만 해도 기관이 500억 매수 중이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1,500억 이상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관이 마감에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기관에서 매도를 했고 이거를 외국인이 받았다. 마감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수를 안 올리고 여기서
타협을 본 다음에 야 그럼 니네 프로그램 물량 주식 내놔 2천억. 그래서 2천억 받아간 거야 마감에. 참 재밌죠. 어려우신가요?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얘네가 이렇게 타협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선물 그리고 주식 그리고 옵션 다 올라가면 수익 보는 거를 다 갖고 이런 포지션을 갖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위쪽으로 체질이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 IT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끌고 왔고 1월부터 해서 시간 날 때마다 끌고 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키높이를 맞추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은행주나 증권주나 이런 안 보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 기아차도 계속 말씀드리죠. 저 자동차 업종 안 본 지 오래됐어요. 근데 2012년 이후로 안 본단 말이에요 잘. 근데 계속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런 안 보던 업종을 제가 말씀드린다? 왜냐면 얘네가 조금 올라오면서 IT가 쉬는 타이밍에 키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IT가 이만큼 올라와 있으니까 얘는 쉬는 거야 잠깐 이렇게. 그러면서 밑에 있던 놈들이 이렇게 올라와. 그럼 지수는 빠지지 않고 얘는 쉴 수 있겠죠. 조정을 받아도 되겠죠. 지수는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레벨업 되는 과정이다. 시장이 변신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계속 뭐 IT나 이런 쪽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안 보던 화학 쪽, 작년에 화학 쪽 얘기도 안 했는데 화학 쪽을 얘기하고 증권, 은행, 뭐 보험 뭐 이쪽을 말씀드리고, 자동차, 완성차 이거는 몇 년 동안 이거는 보지 마세요라고 했던 쪽인데 현대차는 아직까지 좀 그렇고 기아차는 좀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LG전자 가능성은 있는데 수급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1월에 수급이 좋아지고 싶은데 LG전자 만약에 포트에 담을 생각이 있다면 지금은 잠아도 됩니다. 1월달에 말씀드렸죠.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야. 시장이 바뀌는 거를 포착을 해야죠. 시장이 변신 중이다라는 거를. 내가 안 좋아한다고 해서 우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뀌는 게 포착이 되면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 바꾸기가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함께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시야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걸 배워가세요. 저한테. 종목 하나하나 뭐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시장의 변화를 느끼는 방법, 다음 시장이 바뀔 때도 분명히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경험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보던 거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적어놓고 기억을 해두시면 한 두세 번 반복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주식 처음 이제 매매한 지 21년 됐잖아요. 21년 됐는데 이때 동안 이제 초반에 몇 년은 당연히 저도 뭐 여러분하고 똑같았죠. 뭘 알겠어요 그때. 어린 친구였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적어도 이 업계에서 일한 것만 11년째인데 그 앞에는 다 떼고 11년 동안은 적어도 제가 엄청난 경험치를 갖고 있겠죠. 다 분석을 하면서 이 앞에는 어떻게 했지까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기억을 다시 해서 담아놨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험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경험치를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이 상승 추세 밴드 안에서 놀고 있다. 하단을 그렇게 잘 건드리지는 않는데 시장이 좋으니까 건드리진 않는데 일단 최근에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잘 견뎌내고 61선 지지선 받고 710포인트대 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분명히 왔다 갔죠. 그리고 시장이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21선 꼬리가 위쪽으로 말려 올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서서히 올라갔고 이제 각도가 이제는 각도가 올라갈 차례입니다. 각도가 이렇게 해서 올라갈 차례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따라 올라오면 얘가 올라가다가 쉬는 한이 있더라도 21선 지지받고 힘내서 왔자 하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으라차 하고 올라가겠죠. 지지를 받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말려 올라오면서 이제 21선이 기울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이 왔다. 그러면은 코스닥도 좋아지겠죠. 근데 올라가야 얘가 한 780 정도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가면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서 한번 테딩하고 또 이렇게 밀리겠지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렸다가 올라가던 바로 올라가던 한 780포인트 정도 가면은 한 번 정도는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돌파를 해내서 간다. 이걸 돌파해서 간다. 그리고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각도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스닥 지금 이 상승 추세 밴드가 요렇게 요 밴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움직였었는데 이 밴드가 각도가 조금 더 가파르게 좀 더 강력해지게 바뀔 수도 있다. 그거는 근데 기다려 보자고요. 언제 될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 신이지. 전 예언자는 아닙니다. 근데 바뀌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바이오주들이 중심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임상 3상 진행 중인 종목들이 있죠. 제가 꾸준히 언급드리는 임상 3상 진행 중인 종목들이 임상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하나 둘 퍼져 나오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각도를 위쪽으로 높여서 꺾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각도를 위쪽으로 꺾어서 좀 더 가파르게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오만 좋아지면 돼요. IT 여전히 좋고 IT는 좋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기차나 이런 쪽은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전기차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시총상위 IT 전기차 그리고 약간의 엔터나 게임 같은 경우 있죠. 뭐 엔터 게임 나쁠 게 없어요. 중국 저렇게 지적재산권이랑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엔터도 나쁠 게 없어요. 게임도 마찬가지. 게임 파노 소식 나오죠. 중국은 게임이 파노 허가가 나와야지 게임이 출시가 돼요. 우리나라 파노 허가 계속 안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나오게 되면은 좋아질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닥은 크게 문제될 거 없다. 특징 종목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제가 셀트리온 최근에 20만원 이탈한 다음에 이거 복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의미 있게 와주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61선까지 올라탔어요. 셀트리온 아주 좋아졌어요. 지금 수급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행이다. 주주분들 많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믿고 오신 분들도 많고 다행이다. 최소한 해줄 거 해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요 돌파하면은 뭐 22만원, 22만 5천원 요 정도까지는 요 구간까지는 갈 수 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돌파해주면은 25만원까지인데 25만원을 당장 돌파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셀트리온을 5년, 10년 놓고 보면은 진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기적인 노이즈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쪽 삼성바이오로시안 셀트리온이랑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다. 하지만 두 종목이 다른 거 셀트리온은 5년 10년 놓고 보면 저는 이 종목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금력보다 셀트리온이 더 유망하지 않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나중에 뭐 삼성이 자금 투자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이 저는 지금 글로벌 퍼스트 무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워낙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숨 돌렸다. 21선 여기 올라타고 지금 올라오고 있죠. 60에서 아직 못 넘어갔어요. 셀트리온보다 약한 거죠. 바이오로직스가 더 약하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37만원대 여기를 올라타야 돼요. 37만원대를 여기를 올라타서 돌파해야지 그 다음에 뭐 40만원 초반대 여기를 볼 수 있다. 40만원에서 40만 5천원 사이 이 구간을 볼 수 있다. 요 정도까지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저는 셀트리온이 좋은 것 같다 말씀드렸고 LG생활건강 이쪽이 저는 화장품 쪽에서 뭐 대장이 아닌가 계속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놈들이 화장품 쪽에 따라오고 있다. 중국에서 지금 뭐 단체가 관광객 보낸다고 하니까 나쁠 게 없겠죠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자 고영 제가 글로벌 로봇 지수에 포함된 우리나라의 대단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92,000원 돌파했습니다. 오늘 거래량 양호했네요. 조금 더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요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양호합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초까지 약간 한 번 정도 뻗어준 다음에 조정 받으면은 매수 가능하겠죠. 오늘 종가도 가능하고 괜찮겠죠. 고용 같은 경우 좀 이게 최근에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오고 파괴력 있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들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봇주 하면 도형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거 과거 영상 중에서 로봇이 미래다 있어요. 로봇이 미래다. 이거는 로봇이 미래가 되면은 실업률은 늘어날 수밖에. 실업률은 못 잡아요, 여러분. 공장 자동화가 되는데 인력이 감축되지 뭐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의료 분야나 이제 국가에서 정책 15조 투자한다라고 해서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 드디어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가능성은 보였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원래 2만원 정도는 이게 지켜줬어야 되는 종목인데 2만원 구간은 지켜줬어야 되는데 심리에는 바닥이 없다라고 했죠. 심리적으로 더 내려왔어요. 내려오긴 했는데 어제 거래량이 늘면서
오늘 거 빼면은 어제 거래량이 늘었죠. 늘면서 하방 경직을 만들어줬다.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을 안 하고 버텨주는 모양이 만들어졌고, 오늘 양봉을 뽑으면 좋은 모양. 오늘 최소한의 거는 해줬어요. 그리고 얘가 하락 추세를 벗겨냈다라고 생각을 할 거면은 2만 원 회복이 중요해요. 종가로 2만 원을 회복해서 여기서 더 이상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2만 원 회복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주주분들 지금 고생 많으신데 바닥권에서 혹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요거는 어제가 칼 타이밍이었다. 원래 기본적으로 2만원 지켜줘야 되는 종목이고 어제가 칼 타이밍이었다. 보면은 2만원 회복되면 위쪽으로 한 번 정도는 올라가려는 시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옆으로 기어가다 나중에 나오던지 기간의 차이일 뿐. 2만원 회복해서 안착해서 2만원 이탈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실리콘웍스 이 종목 계속 말씀드렸었죠. 4만원 부근에서 그냥 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1월 달에도 이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관련된 10개 종목 중 하나로 제가 뽑아드렸던 종목이죠. 뭐 꾸준하게 좋습니다. 상승 나오고 옆으로 조금 기어가다가 상승 나오고 옆으로 좀 기어가다가 아예 요 구간은 그냥 돌파를 해버렸네요. 그러면 뭐 47,500원 유지하면은 요 구간에서는 보유해보고 만약 급격한 조정이 나온다면은 여기가 1차 매수 47,500원 그리고 44,000원이 2차 매수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근데 지금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개념을 알고 계세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예,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제 영상에서도 종종 언급드리고 있죠. 계속. 자, KMW 같은 경우는 5G 쪽에서 제가 무수히 많이 말씀드렸죠. 눌릴 때마다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간에서도 매수 타이밍이 왔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다른 오이솔루션 같은 거 위쪽에 있는데 얘가 오이솔루션보다 그렇게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 말씀드렸고 지금은 대장 계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KMW 이렇게 올라왔고 최근에 전파기지국이 올라왔죠. 요것도 엊그제 말씀드렸는데 전파기지국이 지금 잘해줬어요. 요거는 요렇게 해서 바로 뭐 상한가도 들어오고 잘해줬습니다. 이렇게 조정받는 아직 못 올라간 종목을 매수하시라고 했잖아요. 급등 전에 항상 급등 전에 매수를 해야 돼요. 급등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급등하는 거를 따라잡으면 이건 선수들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건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업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력 있는 전업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은 하기 어려워요. 내가 급등주 잡았는데 갑자기 회의가 잡혔어요. 회의가 잠깐 잡혔어. 그러면은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대응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사놓으신 분들은 위쪽 가다가 조금 밀려도 아이 그래 이만큼 수익 봤으니까 그냥 요만큼으로 만족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KMW랑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 말씀드렸죠. 대한광통신 아직 못 올라갔다. 이 종목 약하다. 요거 4,500원 돌파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안착을 못했죠. 밀렸죠. 그러면은 얘는 추세를 요렇게 만들 가능성이 좀 생기겠죠. 이제 요렇게 만들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리고 4,300원 부근 그리고 얘는 4,200원만 이탈 안 하면은 이제 매매 단계는 되겠죠. 근데 여전히 4,500원이 관건이다. 밑에 4,200원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4,200원 이탈하면 다시금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4,200원 이탈하는 거 잘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이나 있으면은 4,200원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보시고 요 21선 올라타고 4,500원 21선 4,500원 둘 다 제압하는 가격이에요. 4,500원만 올라타면은 얘는 한 번 정도 위쪽으로 뻗어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로 같은 경우도 멋지게 올라온 다음에 21선 맞고 밀렸죠. 아직 제압을 못해서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여기 한 2,700원 부근 뭐 조금 뭐 여유 있게 보면은 2,650원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관심 갖는 분들은 이렇게 열어놓고 보고 얘도 여기 2,800원 구간대를 2,850원 이 구간대를 돌파해야 된다. 2,850원 돌파하면은 이 위쪽에서 놀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한 3,200원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고 그 이상도 가능성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KMW나 전파기죽처럼 날아간 거 보지 마시고 대한광통신이나 우리로 같이 좀 밑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키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대응 가격 밑에 손절 라인 말씀드리잖아요. 이탈하게 되면 한번 정리해 주세요.
대한항공통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탈한 다음에 엄청나게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고생한 다음에 최근에 반등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수는 없어요. 최근에 맞아, 요거 생각났네. 포스코 케미칼, 이거 제가 뭐 언급 안 한다고 이틀이나 연속으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 이거 꾸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 영상을 안 보신 거예요.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제 영상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 영상이 한 개만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개를 보세요. 저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포스코 케미칼 조정받을 때 매매 가능하다. 68,000원 대신 지지는 받아야 된다. 지지 못했죠. 그럼 밀리는 거지. 이렇게 한번 밀렸다가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포스코 케미칼 이거는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된다. 이거는 올라와서 68,000원 한 번에 돌파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번에 돌파는 어려울 수 있고 여기도 뭐 작은 저항도 있고 여기 62,000원 3,000원 사이에 작은 저항도 있고 한데 올라올 거다. 이거는 좀 제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은 당장이 아니라고 했죠. 짧으면은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정도 안에 전기차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팩트죠.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길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매수하시는 거, 이렇게 짧은 거에 막 흔들리고 하실 분들은 제가 길게 봐야 됩니다 하는 거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제가 MLCC 같은 경우도 길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MLCC 짧게 볼 게 아니다. 그래서 전기차 MLCC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 빨리 가는 거 보고 싶으면 그냥 반도체 사세요라고 하잖아요. 네.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조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걸립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큰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관심 종목에 놓고 밀릴 때마다 천천히 모아가는 거예요. 밀릴 때 그냥 한 주씩 한 주씩 천천히 모아서 장기 종목으로 넣어놓을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다른 데 가면은 하락한 종목들 막 예를 들면은 한 거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전에 50%는 올라가고 50%는 내려간다. 반반인데 뭐 올라간 거 갖고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 올라간 거 갖고 자랑 안 하죠. 올라간 거는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대응하세요라고 AS만 해드리는 거고,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거 대한항공통신이 밀렸네요. 요거는 어떻게 전기차주 밀려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저는 하락 종목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드리죠. 비중을 두고. 왜냐면은 50대 50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상승하는 종목은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승장에도 상승하는 종목은 15에서 20%예요. 그리고 횡보하는 게 50%에서 60%? 횡보하는 게 이래요. 올라가는 거 같다가도 나중에 보면 횡보하고 있어. 그 종목들은. 그리고 하락하는 게 15에서 20%. 상승장에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승장 얘기예요. 횡보장은 비율이 더 낮겠죠. 요 하락하는 놈이 더 높아지고, 하락장이면은 거의 다 하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올라가는 놈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 50대 50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 갖고 계신 분 빠르게 고치셔야 돼요. 그런 심리를 갖고 계시면은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자가 될 수 없어요. 성공 투자자가 될 수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재테크를 하고 싶다, 뭐 하락 반 홀짝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강원랜드 가시는 게 빨라요. 주식시장에 성공 못해요. 강원랜드 가면 작은 확률이라도 성공 확률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성공 못해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상승장에도 15에서 20%만 간다. 굉장히 쇼킹한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요거 나중에 교육자료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그래도 보면은 50%가 아니라 그 이상의 더 훨씬 높은 확률로 상승을 하죠. 결론적으로. 왜냐면은 주도 업종 쪽을 가급적이면 말씀드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쪽 턴되는 업종 쪽을 많이 말씀드리죠. 대신 느린 건 느리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느리거나 아직 안 올랐거나 제 예상과 다르게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남들은 수익 난 거 얼마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자랑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댓글에다가. 하지만 저는 하락한 종목을 집중해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언급드려요. 왜냐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가 분석해서 산업 분석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당연한 건데 하락한 종목이 좀 특이한 거죠. 남들은 상승한 게 특이하니까 상승 종목을 강조하는 거고, 제 입장에서 저는 하락한 종목이 특이하니까 하락한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영업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뭐 하세요, 저한테 뭐 해주세요라고 한 적 없잖아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해서 수익 많이 내가지고 저를 통해서 수익을 봤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했죠.
기브앤테이크 되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좋아졌으니까 저에 대해서 소문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교육하는 사람이 몇 안 되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널리 퍼뜨릴 거 아니에요. 그럼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제가 유리해요. 예언자인 척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만 믿으시면 저만 따라오시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언자 노릇 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예언자 아니라고 했죠. 저는 분석하는 분석가입니다. 분석가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분석대로만 갈 수는 없다라고 미리 설명을 드리고, 예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보지 말고 점집을 가시라고 했죠. 제가 이분들이 진짜 전문가니까 예언 쪽은. 여러분은 저는 분석하는 사람이고 분석한 정보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여러분들은 시야를 넓히시면 돼요. 제가 분석해드리는 자료를 보고. 남들이 이런 거 안 알려주잖아요. 누가 지금 타이밍에 그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이런 거 분석해주고 앉아있겠어요. 안 하잖아요. 남들은. 남들이 안 하는 거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란 말이에요. 또 다른 내가 못 보던 그런 시야를 보셔야 된다. 좀 넓게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요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전기차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 제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다.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이런 게 투자의 개념이고, 대신 지루하고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잔소리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